안녕하십니까. 자, 12회차 마지막 OX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마지막까지 힘내서 계속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가 따라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건물, 즉 부동산 내역 같은 경우는 항상 선 대장 후 등기 순으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1번 질문은 옳은 말입니다. 두 번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건축물 대장상 건물의 합병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건물 합병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아이고, 틀렸습니다. 건물 합병 등기의 경우는 60일 내 등기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표지부 등기는 전부 다 1개월에 신청하게 되어 있으므로 1개월에 신청하는 거지 60일이 아니어서 이번 질문은 틀렸고요. 세 번째,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 명의인 표시의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아이고, 틀렸습니다. 3번 질문도. 자, 경정 등기라는 것은 현재 효력이 있는 것만 경정을 받아줍니다. 효력이 없는 것들은 경정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미 사망한 자나 또는 종전 소유권에 대해서는 경정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옛날 소유권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경정 등기 허용하지 않으므로 3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자 명의나 종전 소유권은 경정할 수 없으므로 3번 질문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 질문의 경우 보게 되면 4번은 조금 또 밑으로 갑니다. 자,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맞았네.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 승낙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승낙서가 없으면 각하당하니까 4번 질문은 옳은 말이고 5번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이고, 5번 질문은 잘못됐습니다.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 준 다음에 저당권자가 있고 저당권 설정자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융자 끼고서 병일한 자에게 소유권을 팔아서 제3취득자가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저당권 말소도 어떻게 말소합니까? 말소는 요리요리 말소한다 해서 갑과 을도 말소할 수 있고 병과 을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이 공동으로 말소한다거나 또는 제3취득자 병과 을이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정자 갑하고 그다음에 여기 아니지. 설정자 갑하고 제3취득 병이 말소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말소할 때는 둘이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소하고 이렇게 말소하는 것이니까 5번 질문은 잘못된 말로서 틀린 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의 경우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6번 질문은 옳은 말입니다. 요거는 반대로 이번에는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설정자가 있고 을이 저당권자가 존재하는데 저당권을 병일한 자에게 이전되겠습니다. 이전받은 양수인 병과 갑이 둘이서 공동으로 말소 등기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양수인 병, 설정자 갑 둘이서 공동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6번 질문은 옳은 말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5번 지문이고 저당권 이전 등기 한다 말소하는 6번 지문인데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내용 파악하시면 어떻게 말소할 것인가 정리가 쉬워지니까 이 두 개는 시험에 참 잘 나오므로 주의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의 경우 말소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등기 명의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라고 볼 것이다. 틀렸죠.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말소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해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에는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 관계인이 된다가 판례 입장이니까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이해관계가 될 수가 없으니까 7번 질문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8번의 경우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할 수 있으나
그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아이고 틀렸죠. 장래 확정될 청구권의 경우도 가등기할 수 있으니까 허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8번 지문도 잘못된 말로써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지문 보겠습니다. 지워버리고. 9번의 경우는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의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병이다. 병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될까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 을이 돼야 되니까 병이 아니라 을이 본등기할 때 상대방이 되므로 9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10번의 경우 한 해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할 수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여러 명의 가등기 권자가 있을 경우에 여러 명이 전원 명의로 본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 명 중에서 이 중 한 사람 1인이 자기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하지만 1인이 전원 명의 등기는 허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분만 본등기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10번 지문도 틀린 말로써 잘못된 지문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2회차까지 OX문이 다 풀어봤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교재 보시면서 책 한번 읽으시고 또 한번 읽으시고 자주 읽다 보면은 실력은 읽을 때마다 올라갑니다. 합격하신 분들 보게 되면 책을 많이 본 분들이 합격을 많이 하니까 책 자주 보시면 실력 좋아질 건 다분한 결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